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객체지향 4대 특성이 있었죠. 객체지향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가 있는데 그래서 네 개 특징이 있는 거를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why죠, why. 왜? 왜 객체지향인가?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왜 객체지향인가가 아니고 객체지향으로 자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바를 객체지향에 맞춰서 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왜 객체지향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는 사실 프로그램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뭐 어떠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봐야지 그거를 어, 명확하게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자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바에 한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바에 한해서 객체 지향이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한다면 객체 지향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객체 지향이 아니게도 만들 수 있죠. 제가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샘플 처음에 만들었던 거 어디일까요? 뭐 이런 것들 객체 지향이 아닌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애니멀 이렇게 만들고 애니멀 2 만들고 뭐 애니멀 만들고 여기에다가 또 메소드 만들고 하나에다가 다 만들어서 절차적 언어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계속. 상속 이런 것 따위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만들면 객체 지향이 아닌 걸로도 자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바 언어 자체가 객체 지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을 따른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씩 짚어보면은요.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 추상다캡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속만 이해하면 저는 이 나머지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속을 만들면서 이것들을 다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속. 생각해 보면은 상속을 해야 된다는 거는 개, 뭐 고양이 이런 게 어느 동물들이 있었을 때 이 동물들의 분류,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종별로. 그렇죠? 그래서 종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자체가 추상입니다. 추상.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때, 아, 이것들은 이렇게 모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추상적인 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즉,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겁니다. 이거는 뭐 오버로딩이 들어가야 되고 오버라이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추상을 만들다 보니까 추상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지. 사실 그 이전에 생각나는 게 바로 상속을 만들 때 했던 이런 개념들이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만들고 어떤 모델링을 한다고 볼 때 뭐 설계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계를 한다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어떠한 뭐 건물을 만든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내는 거잖아요. 이게 추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상화가 이미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속에는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형성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다형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소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참새가 있는데 참새의 제일 상단에 있는 애니멀을 쓸 수도 있다. 이 자체도 추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참새는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내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추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구현한다는 게 자바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렇죠? 그 상속이라는 걸 통해서 추상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오버라이드도 있었고 오버로드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행성자를 만들 때 똑같은 메소드 이름이지만 인자값이 다르게 파라미터가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 생각도 사실은 똑같지만은 인자값이 다르면은 그걸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형성, 오버라이드, 마찬가지 오버라이드 같은 이름이지만 새 종류에서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추상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추상적인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누가 지원하냐? 자바가 이렇게 만들으라고 지원한 겁니다.
다형성을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서 자바가 이렇게 만들자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고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 쓰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구현할 때 만들어내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제가 다음 시간에 브로그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인터페이스 동일한 거죠. 상속은 아니지만 뭔가 액티비티한 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터페이스 똑같죠. 설계, 추상적인 거. 아, 이런 것들은 한번 만들어 볼 만하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들고 이거를 구현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겠구나라는 추상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저는 추상적인 내용들이 이미 상속, 다형성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캡슐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거죠. 캡슐화 했더니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서 이 애니멀을 못 보게 하겠다. 다른 데서는 이 애니멀을 절대 못 찾아오게 하겠다. 아니 애니멀이 아니라 이 변수죠. 네임과 에이지는 절대 못 찾게 하겠다. 뭐 이런 캡슐화를 하겠다. 숨겨두겠다. 이러한 생각들, 설계들, 생각들 모든 것들이 어떤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어떤 사상을 말한다. 그럼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에 사전에 있는 내용을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표상이나 개념에서 특정한 특성이나 속성을 빼내자. 이 내용들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했던 거를 자바가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한 거죠. 상속은 익스텐드를 쓰고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인터페이스라는 거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를 만드세요라고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거를 또 가져다가 임플리먼트에서 구현을 하세요. 이것도 자바가 만든 거죠. 상속이라는 거는 다른 언어에도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아마 다른 언어에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형성. 아까 말한 대로 상속에서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버라이드 하면 전부 다 인터페이스를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데 상속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인터페이스가 그 뒤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마무리로 상속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때,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모델링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저는 추상적인 부분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형성도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캡슐화도 당연히 도구, 개를 자기 못 보게 하겠다. 각자 독립적으로 모듈화 하겠다. 이게 캡슐화다. 이렇게 저희는 그냥 말로, 언어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바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낸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한다면 객체 지향을 이해하는 게 물론 저는 아주 단순하고 어떤 쉬운 부분, 낮은 레벨에서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객체 지향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